안녕하세요. 골라TV 김홍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그 21년도에 이제 NFT라고 하는 게 엄청난 화두였죠. 올해 그 마치 초전도체나 그 뭐 맥신 관련주들 네. 이렇게 지금 움직일 정도로 그때도 NFT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날아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기업 계열을 먼저 드리겠는데 이게 전자지급 결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상 우리가 PG사라고 부르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뭐 온라인 쇼핑 하시면은 그 결제창 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그 결제창을 제공해 주는 게 동사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캐시카우라서 올해 아마 영업이익 100억을 넘길 것 같다. 네. 일단 본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걸 먼저 제가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네, 영어 약자 뭐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뭐 증권형 뭐 토큰 또는 뭐 토큰 증권인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네. 지분증권, 채권이라고 표현하는 채무증권, 다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 금융상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물론 STO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자본시장법상 뭔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점이 미흡해서 지금 7월 28일자로 해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고 올해 빠르면 이게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STO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분산 원장 기술 이게 이제 우리 쉽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디지털화 돼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아마 뭐 음악 웹툰 같은 일종의 이제 IP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STO 형태로 발행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증권으로 회사만 샀는데 이제는 다양한 걸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STO 시대는 열릴 건데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뭘 할 거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STO 발행사. 이 발행사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주식으로 치면은 네. 그 IPO라고 해서 기업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 이제 상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주관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관사랑 발행사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사는 어떤 특정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그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동사도 이 STO 발행을 하면서 발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중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국내 최초로 은행권, 이제 농협은행이 이제 주관을 한 은행권 컨소시엄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 이런 쪽을 가장 지금 타겟팅화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배출권 쪽으로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정부 정책 사업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TO는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뭐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뭐 레퍼런스를 쌓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분야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NFT 같은 경우는 꾸준히 메타갤럭시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NFT가 21년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장이 많이 커지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하겠다고 덤볐던 회사들도 많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사업이 하겠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 꾸준히 하는 기업이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동사가 여기 보시면 메타 갤럭시아라고 하는 NFT 플랫폼을 지금 21년도 11월에 런칭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정말 꾸준하게 매주 NFT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갤럭시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NFT 예를 들면 그림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다라고 가격도 매겨져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가입하시면은
구매도 할 수 있고, 이제 구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차 소유권자, 구매한 사람이 1차 소유권자인데 이걸 다시 내가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NFT 또 핵심이잖아요. 네. 이재모라는 사람이 하나 샀어요, NFT. 이거 나만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샀는데 이거 내가 가치가 올라서 또 팔고 싶은 거죠. 1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에 팔겠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다시 구매하겠다고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무슨 거래라고 하냐? C2C, 개인 간의 거래다라고 하는 거고, B2C는 우리가 기업과 이제 소비자 간의 거래가 되는 거고요.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은 이 NFT를 지금 마케팅으로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갤럭시아 같은 경우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B2B는 그 NFT 발행 수수료도 받지만 마케팅을 해주면서 마케팅 대행 수수료도 받습니다. 대행료.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적 매출로 5억 정도 나왔으니까 네. 아직은 상당히 미비하죠. 하지만 정말 꾸준히 지금 시장은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발행을 많이 하려면 결국 IP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지금 최대한 많은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출은 작지만 이쪽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뭐 신제품 나왔을 때 콜라보로 발행해가지고 뭐 이벤트처럼 그렇죠.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마케팅 네. 효과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갤럭시 모니터리 분석을 하면서 제가 그 21년도 NFT가 한참 인기 끌 때 네. 일단 검증이 좀 안 됐잖아요. 검증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공부 시작하겠다라고. 예, 주가는 사실 그때 다 날라갔어요. 그때 예. 기대감에 날라갔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형성을 하고 있죠. 그때 거품을 한번 다 꺼져버렸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저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산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따져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발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쫙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기업들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오랜 기간. 그래서 제가 21년도 그때 한참 주가들이 날릴 때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겨우 종목 하나 발굴해낸 겁니다. 예. 2년 시간 걸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절대 급할 필요 없이 좋은 기업을 서서히 발굴해내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계획대로 안 된 기업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위메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기업들, 이렇게 한 번씩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네. 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탐방 다니면서 또 듣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탐방을 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실적은 캐시카우인 전자결제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일단 실적은 매출액 1,300억, 영업이익은 104억 정도 지금 예상을 제가 해보고 있고요. 반기에 지금 영업이익 4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무난하게 영업이익 100억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왜 밸류가 중요하냐면 동사가 지금 PG가 본업이기 때문에 사실 PG사로만 평가해 보면은 동종 업종들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 적정 주가 또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PE사가 또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워낙 그렇죠.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 이 기업은 신사업 이 성장성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STO, NFT가 얼마나 빠르게 잘 성장하느냐.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여기 보시면 공격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예, 10,000원을 제가 제시한 건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시한 이유가 결국 이쪽이 시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특히 STO는 클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부동산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미술 작품도 작품 비싼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발행 수수료 몇 퍼센트 하면은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커질 거고, 거기에서 먼저 선점한 기업들이 저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니까, 예, 저는 10,000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21년도 NFT 때문에 인기 있을 때 주가가 20,000원 넘게 갔어요. 네. 그래서 10,000원까지 가는 건 사실 무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또 새로운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